달빛 아래 춤추는 반역의 그림자 청란. 자, 여러분. 옛날 조선 후기, 나라가 흉흉하고 탐관오리들의 수탈에 백성들이 허리가 휘던 시절 이야기예요. 이때 함경도 일대를 떠들썩하게 만든 의적이 하나 있었으니 그가 떠날 때는 푸른 새털을 놓고 떠난다 하여 청란이라 불리는 사내가 있었지요. 그는 탐관오리들과 부정축제자들의 재산을 도적질하여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귀신곡할 정도로 신출귀몰하게 나타났다가 푸른 깃털 하나만 남기고 사라진다고 해서 청란이라 붙여진 이름인데, 이 사내를 둘러싼 기막힌 반전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함경도 관찰사 조세영의 저택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굶주린 맹수들의 으르렁거림이 들려왔고, 지붕 위에는 활을 든 사수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었죠. 하지만 그 삼엄한 경비를 비웃기라도 하듯 조세영의 침소 가장 깊숙한 곳에 놓인 자개암 위에는 푸른 깃털 하나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전설적인 의적 청란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께 서거라 하는 고함과 함께 수백 개의 횃불이 마당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청란을 가로막은 것은 조선 최고의 무인이라 칭송받는 포도대장 장천이었습니다. 그는 3년 전 북방전선에서 아들 장위를 잃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비운의 아버지였죠. 장천은 칼을 뽑아들고 어서 복면을 벗어라. 안 그러면 목을 베겠다. 그리자 드러난 얼굴. 장천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3년 전 전사 통지서와 함께 피 묻은 유품으로 돌아왔던 아들 장위였던 것이니다. 더구나 살아 돌아온 것도 모자라 대역죄인 의적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장천은 떨리는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내 놈이 정녕 장위란 말이냐? 가문의 명예를 똥칠하고 죽음에서 돌아온 것이 고작 도둑질이란 말이냐? 장천은 품속에서 묵직한 롯새 열쇠 하나를 꺼내 장위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이 열쇠로 서쪽 지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 통로로 빠져나가거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 아들 장위는 이미 3년 전 북방의 차가운 눈밭에서 죽었느니라. 아버지는 비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청란 즉 장위는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가 일러준 지하 금고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베푼 천륜이라 믿으며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넣고 힘껏 돌렸습니다. 철컥하는 경쾌한 소리를 기대했건만 들려온 것은 기괴한 금속 마찰음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벽면의 틈새에서 보랏빛 연기가 폭포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살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역죄인이 된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가문의 화가 될까? 와, 열면 치명적인 독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처형의 열쇠를 건넨 것이었죠. 청란은 피를 토하며 창문을 깨고 나가 폭우가 쏟아지는 절벽 아래 물가로 몸을 날렸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상처를 파고들었지만 심장을 찌르는 배신감보다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청란은 낯선 산장 안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단아한 도포 차림의 사내, 암행어사 이진우가 앉아 있었죠. 이진우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청란에게 탕약을 건넸습니다. 의적 청란이 고작 독가스에 무너지다니 아쉽구려. 조세영은 거대한 악의 뿌리일 뿐이네. 나와 함께 이 썩은 조정을 갈아엎고 백성의 나라를 세우세. 청란은 아버지를 향한 증오와 세상에 대한 분노로 이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그날 밤
청란은 이진우가 잠든 사이 우연히 그의 보따리 안에서 서신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소름 끼치는 진실이 적혀 있었죠. 관찰사 조세영을 제거한 후 모든 죄는 죽은 청란에게 뒤집어 씌운다. 인장은 내가 확보하여 새 시대를 여는 교지를 위조할 것이다. 이진우는 정의의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세영의 탐욕을 이용해 군자금을 모으고 결국에는 나라를 찬탈하려던 반란 조직 백년교의 수장이었습니다. 구원자인 줄 알았던 자가 사실은 가장 잔혹한 포식자였던 셈입니다. 청란은 다시 한번 배신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청란은 이제 세상 천지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사실에 실소하며 이진우의 계획을 망치기 위해 조세영의 저택으로 다시 잠입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위풍당당하던 관찰사 조세영이 이진우가 보낸 자객들에게 쫓겨 똥통 옆에 숨어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었던 겁니다. 의적 양반, 나 좀 살려주게. 이진우 그놈이 내 전 재산을 뺏고 나를 죽이려 하네. 내 비리 장부고 뭐고 다 줄 테니 제발 목숨만 구해주게. 탐관오리 조세영이 오히려 피해자가 되어 의적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청란은 코웃음을 치며 조세영을 들쳐업고 탈출했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탐관오리가 이진우의 반역을 증명할 유일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이진우의 본거지인 비밀 사찰에 청란과 조세영이 나타났습니다. 이진우는 수백 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기고만장하게 웃었습니다. 어리석은 청란, 결국 제 발로 무덤에 들어왔구나. 그때였습니다. 장천대장이 이끄는 관군이 사찰을 포위했습니다. 이진우는 여유롭게 장천에게 말했습니다. 장대장, 아들을 독살하려던 그 냉철함으로 이제 내 밑으로 들어오시오. 위조인장은 이미 궁궐로 향했소. 하지만 장천대장은 칼을 뽑아 이진우의 목을 겨누며 포효했습니다. 그 열쇠 함정은 독이 아니었느니라. 내 놈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내 아들을 잠시 가사 상태에 빠뜨려 탈출시키고 내 놈의 은신처를 알아내기 위해 내가 지난 3년을 죽은 듯 지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진우라는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 아들을 사지로 밀어넣는 척 연극을 하며 이진우의 신뢰를 얻어왔던 겁니다. 장천은 피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외쳤습니다. 휘야, 미안하구나. 너를 배신자로 만들어야만 내가 이 거대한 그물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기에. 청란은 그제야 아버지의 깊고도 시린 사랑을 깨닫고 오열했습니다. 이진우는 체포되기 직전 비웃었습니다. 위조인장이 이미 궁궐에 도착했으니 내일 아침이면 반역은 완성될 것이다. 하지만 청란이 품속에서 붉은 비단에 쌓인 물건을 꺼냈습니다. 바로 진짜 인장이었습니다. 청란은 이미 이진우의 수화를 매복 끝에 잡아 인장을 가짜와 바꿔치기 했고 궁궐로 향한 건 열어보는 순간 폭사하는 화약 상자였습니다. 도성 쪽에서 들려온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이진우의 야망은 가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두를 얼어붙게 만든 진짜 마지막 반전이 일어납니다. 장천대장이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으려 할 때였습니다. 청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가볍게 쳐냈습니다. 아버님, 저를 살리려 연극을 하신 건 감사하나 아버님이 간과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장천이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청란이 품 안에서 또 다른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조세영의 비리 장부도 이진우의 반란 문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포도대장 장천이 지난 3년간 이진우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질러야 했던 잘못과 일부 무고한 백성들의 희생이 기록된 명부였습니다. 아버님은 나라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이진우에게 자금을 대주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백성들이 고달팠습니다. 대의를 위해서라지만 그 피 묻은 손은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힘든 백성을 위해 다시 떠나겠습니다. 장천의 칼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청란은 아버지의 가슴에 푸른 깃털 하나를 꽂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진짜 청란은 3년 전 죽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만든 의적이요 괴물입니다. 아버님 부디 건강하시고 옳은 일을 위해 힘써주세요. 저는 떠납니다. 용서하세요. 청란은 관군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에게 큰 절을 하고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살리려 했던 건 아들이었으나 아들이 지키려 했던 건 아버지가 저버린 백성들의 정이었다는 사실을요. 가장 어두운 밤에도 희망의 불씨는 우리 마음속 주머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두 힘내세요. 사람 냄새 나는 세상을 꿈꾸며 미래희망교육연수원